미국 민주당 대선 주자였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선거운동을 중단하면서 미 증시가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과연 이 부분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리고 오늘의 주요 이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강의연구소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적풍 전문가입니다. 요즘 시장이 그래도 많이 나쁘지 않고 좀 평안한 장이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좋은 소식들도 많이 들려오고 있고, 최근에 증시가 하락할 거라고, 더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많았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요즘 시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잘 가고 있고, 우리 또 동학 개미운동 개인 투자자분들이 시장을 열심히 버티고 있는, 잘 받쳐주고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현재 괜찮은 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는 코로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 다른 나라의 상황들을 봐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고, 우리나라만 상황이 좋아진다고 해서 바로 증시가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와 무역 관계에 있는 다른 나라들, 무역 관계에 있는 다른 나라들이 좋아져야, 특히 유럽이나 중국, 미국 이런 나라들이 좋아져야 우리도 같이 간다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한쪽만 봐서는 안 된다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죠. 자, 하지만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우한 지역의 봉쇄가 해제되고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과연 그 이외의 나라들은 어떨지 그래도 신경이 좀 쓰입니다. 자, 하지만 이제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정점을 지났다는 얘기들이 슬슬 나오고 있어요. 아직 확신할 수는 없죠. 확신할 수 없는데, 어쨌든 이제 최악의 상황을 지나가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현재 시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견뎌주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간밤에 들려온 소식인데요. 이제 미국의 샌더스 의원, 버니 샌더스 열풍을 올 봄, 작년 말에 일으켰던 샌더스 의원이 이제 경선을 중도하차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자, 근데 이 부분 때문에 뭐 다우지수 급등을 하고, 맞아요. 우리 시장이 하락 초기에, 증시 하락 초기에는 분명히 샌더스 리스크라는 게 존재를 했었어요. 이때쯤이었죠. 여기 2월 달에서 3월 달로 넘어가는 요 하락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갑작스럽게 민주당 지역 경선에서 급격한 인기를 끌면서 샌더스 열풍을 일으키면서 그동안에 버니 샌더스가 했던 이야기들, 뭐 어떤 것들이 있었죠? 대규모 부자 과세, 그리고 월가 개혁, 월가 해체,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우리 이제 증시나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공공의적이 됐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극진보, 그러니까 진보 진영이라고 하는 민주당 내에서도 또 파가 엇갈릴 정도인 그런 부분이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중도 성향을 가진 바이든 후보에게 경선에서 이제 크게 밀리게 되면서, 특히 이제 슈퍼 화요일이 2번 정도 있었죠. 큰 슈퍼 화요일이랑 작은 슈퍼 화요일이 있었는데, 이제 그 2번의 민주당 경선을 겹치면서 완전히 바이든한테 거의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들었죠. 바이든이 이제 압승을 하게 되면서 확실히 미국의 국민들은 기본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을 타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으며, 극진보적인 성향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좀 거부감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말도 많고 탈도 많아도 어느 정도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게 그런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실제 미국에는 굉장히 젊은 사람들도 트럼프 지지자들이 많다고 하죠. 자, 그래서 이제 트럼프와 바이든과의 이제 경쟁 구도가 됐어요. 트럼프가 그동안에 버니 샌더스와 또 재벌이었던, 1조 원을 쓸 거라고 장담했었던 블룸버그 후보도 결국 이제 하차를 했고, 이제 남은 사람이 이제 바이든이랑 트럼프랑 이제 맞붙어야 되는데, 바이든 후보의 성향은 중도란 말이에요. 중도이기 때문에 오히려 트럼프의 표를 뺏어올 수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현재 트럼프와 맞붙었을 때 가장 승리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샌더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미국의 국민의 성향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현재 위험 요인은 맞지만 막상 트럼프랑 맞붙었을 때 가장 당선될 확률이 낮은 사람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샌더스 리스크가 사라졌다고 얘기해서
미증시가 이렇게 3% 이상 급등을 한 부분은 물론 올라간 거는 좋지만 완전히 해소됐다고 볼 수는 없어요. 지금 트럼프의 입지가 안정될수록 미국 시장은 올라가게 되고요. 트럼프가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경우 미국 시장은 큰 폭풍에 휘말리게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트럼프가 오히려 더 수성을 할 수 있는 그런 후보들이 만약에 경쟁자로 나왔다면 미증시가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현재는 일단 바이든 후보가 거의 이제 맞상대로 결정이 되어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 상대는 빨리 결정될수록 좋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럴수록 트럼프 쪽에서도 대응할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이에요. 이 후보가 뭐 하반기에서 갑자기 돌풍을 일으킨다? 이런 건 위험한 거거든요. 그리고 트럼프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트럼프의 경쟁 입장에서 봤을 때도 미리 이 후보를 견적을 내놔야 또 하반기 전략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양측에 있어서 다 중요한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바이든이 어쨌든 상대로 오게 되면서 트럼프는 더 가장 까다로운 상대를 만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경제 정책이나 이런 것들도 또 자신을 어필할 만한 그런 내용들을 더 부각시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샌더스 리스크가 사라진 것은 좋으나 바이든이 트럼프를 위협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트럼프가 어떻게 반응을 할지 그런 부분은 앞으로 지켜봐야겠고요. 어차피 샌더스는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걸 생각해보면 샌더스 리스크라는 거는 정말 큰 이슈가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자, 다음으로 이제 볼만한 부분은 이제 외국인 단기 비자에 대한 효력 정지 이슈가 어제 있었어요. 사실상 입국 금지를 하겠다는 얘기인데요.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입국하면서 또 전파자가 되고 있는 부분을 우려하는 것이겠죠. 근데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차피 우리나라의 상황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퍼지고 있는 유럽이나 미국에서의 상황이 중요한 것이지 이거는 그다지 저는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실제 우리나라는 확진자가 줄어드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주는 계속 급등을 합니다. 뭐 시젠, 신풍제약, 우리가 알고 있는 종목들 많잖아요. 이런 애들이 확진자가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올라가잖아요. 죽지 않고 계속 살아나고, 죽을 것 같으면 반등 나오고, 거기다가 많이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또 급등이 나오고 하는 이유가 우리나라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외국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산 진단키트나 그런 의료기기들이 수출하게 되면서 거기서 이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기업들이 요즘에 많아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은 우리나라보다는 외국을 보시는 게 낫고요. 유럽의 경우는 4월 내 정점, 미국의 경우는 5월 내 정점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때까지는 현재 한국의 코로나 관련주들, 지금 초반에 진단키트 달리다가 그 다음 구충제 테마 한번 달렸고, 그 다음에 혈장치료제로 이제 순번이 돌아가고 있잖아요. 이제는 의료기기 수출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실제 한국에서도 의료기기 수출 기업들을 이렇게 모집을 해서 이제 이번 수출을 좀 돕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무려 약 300개 기업 정도가 신청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해당되는 주식도 엄청 많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온라인 계약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중3, 고3 그리고 나머지 학년들은 순차적으로 한다고 하는데요. 저희 조카도 계약은 했는데 도대체 선생님이 누구고 자기 친구가 누군지 모르는 상황에서 계약도 하지 않았다가 이제 정상적인 계약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근데 온라인 교육주 뭐 메가MD나 뭐 이런 종목들, 뭐 YBM넷 같은 이런 종목들을 봤을 때 흐름들을 보면은 이제 온라인 계약이 오늘 한 것이 성공적으로 뭐 별다른 문제가 없이 오픈이 되느냐, 아니면 했는데 뭐 우왕좌왕 하느냐에 따라서 교육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이제 보니까 요즘에 이제 온라인 계약 때문에 달라진 문화들이 많이 있죠. 그동안 이제 뭐 컴퓨터를 구매한다든지 웹캠을 구매한다든지 또 그런 것들, 집에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문화들이 많이 열려 있고, 또 재택근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비슷한 케이스로. 그래서 새로운 달라진 문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대면 테마에 저는 투자를 해야 된다고 말씀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교육 관련주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온라인 계약이 시행이 됐기 때문에 성공적인 만약에 대비를 하게 된다면 온라인 계약에 대해서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해도 되겠네라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앞으로 온라인 교육주가 추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어요. 안 그래도 전날 시간의 거래에서 메가MD가 상한가, 또 아이스크림 에듀 같은 종목도 9% 이상 급등을 한 것을 보면은 그런 부분들을 일단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성공적인 흐름이 나올지, 아니면 했는데 에이 별로네 이런 반응이 나올지 지켜보시기 바라겠고요. 끝으로 삼성전자의 새로운 스마트폰 차기 폴더블 폰이 8월 달에 나올 거라고 지금 3분기 공개 예정이라고 확정이 나왔습니다. 사실 지금 제조업이나 어떤 그런 부분에 투자한다는 게 좀 껄끄러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번에 삼성전자 실적이 반도체가 하드캐리라면서 좋게 나온 부분들도 있고요. 저는 조금씩 살아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폴더블 폰이 8월 달에 나온다고 치면은 8월 달에 들어가서 수익을 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미리 한 4월이나 5월 정도에 준비해서 한 6, 7월 정도에 수익 내고 이제 8월 달에는 뉴스 나오면은 거의 꼭지에서 물리기 때문에 그 전에 거래하고 나온다는 생각을 하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삼성의 차기 폴더블 폰이 8월 정도로 나온다고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는 이 스마트폰 수요라든지 이 코로나에 대한 확산세가 적어도 상반기 내에 회복되지는 않을 거라는 삼성전자의 어떤 결정을 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상황에 대해서 지나친 비관적인 그런 의견과 지나친 낙관을 좀 피하시되 현 상황을 좀 냉정하게 바라보면서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고, 지금 시장은 굉장히 나쁜 순간은 지나갔고 이제 서서히 좋아지는 과정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식회사에 계속해서 투자하고 계시는 우리 동학 개미 운동을 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 이분들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이 좀 생기긴 했지만 그래도 거래가 없어서 기관 외국인들이 주무르던 시대보다는 훨씬 좋다고 저는 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중도 포기하지 마시고 꼭 끝까지 함께 하셔서 좋은 결과 만들어냈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